우연히 찍은 사진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벚꽃 풍경을 담은 사진일 뿐이었는데 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글과 한국의 음식, 드라마, 영화, 공연 등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오고 외국인들은 사진 한 장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고까지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레아라고 해요. 작년 이맘때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으로의 첫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을 경험했고 그 기억을 잊지 못해 조만간 또 한국 방문 예정이에요. 전 원래 훨씬 전부터 한국에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꿈에 그리던 한국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기대했던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K-팝 팬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확신합니다. 맛있는 한식과 한류 문화와 관련된 체험, 관광지, 뷰티 체험 등 많은 것을 계획하고 한국에 왔어요. 역시 제 기대만큼이나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완벽하고 환상적이었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놀라웠던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벚꽃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은가 봐요. 한국의 벚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고 봄에 여행을 왔지만 이렇게 우연히도 멋진 계절을 경험했으니 말이죠. 사실 많은 벚꽃은 일본에서 먼저 본 적이 있어요. 중학생 때였는데 아빠의 출장 겸 가족여행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생애 첫 아시아 여행이라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정말 끔찍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심한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고 콧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아마도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알레르기 반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벚꽃들이 한창 만발하던 시기였거든요. 일본의 벚꽃 역시 정말 아름다웠지만 일단 제 몸이 성하지 못하니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어리기도 했고 가족 사진을 겨우 남기긴 했는데 그때의 사진을 보면 코가 빨간 피에로 같은 여자아이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시간은 콧물과 재채기 때문에 바깥 외출하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심하게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나타난 처음이자 마지막의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고 저는 그때의 기억도 희미해져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까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는 벚꽃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왔는데 제가 왔던 시기에 한국의 벚꽃 축제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갑자기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알레르기가 또 올까 싶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덕분에 정말 편하게 벚꽃 축제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벚꽃 사진을 제 SNS 계정에 여러 번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며 너무 아름답다고 말했고 그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진 때문에 순식간에 제 SNS의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어 올린 곳은 벚꽃의 축제 현장은 아니었고 그저 서울의 어느 한 주택가 앞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정도의 풍경은 한국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유독 한국의 이런 풍경에 매료되고 푹 빠져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물론 한국의 높아진 위상만큼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한국은 어디에서나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보통의 나라들은 유명한 관광지 내지는 일부러 찾아가야 할 정도로 내 주변 어디에서나 이런 풍경을 쉽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흔한 풍경 하나에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을 가지는 국가는 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국도 사계절을 가지고 있긴 해요. 문제는 영국의 날씨는 1년이 아닌 하루에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변화무쌍한 날씨로 유명한 것이죠. 영국의 흔한 거리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민소매 차림이나 코트를 입은 사람 등
사람들의 사계절 옷차림을 한 번에 모두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영국은 1년 중 절반 이상이 비가 온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겨울엔 해가 뜨지 않아 해를 보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겨울엔 마치 제가 구름 왕국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랍니다. 없던 우울증도 생기게 하는 날씨예요. 오후 3시만 돼도 벌써 어두워져서 활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의 겨울은 결코 즐겁지 않답니다. 물론 한국의 봄과 영국의 겨울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국에도 봄과 가을이 있지만 한국처럼 계절이 뚜렷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3월에도 여전히 춥고 5월이나 되어야 조금 따뜻해지는데 그마저도 날씨 변화가 너무 많아서 얇은 옷을 여러 겹을 입어야 하고 방수가 되는 모자 달린 기능성 점퍼는 필수로 챙겨야 한답니다. 언제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추워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뚜렷한 계절의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사진들 중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벚꽃보다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놀라는 네티즌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사진 한 장만으로 한국의 시민의식까지 보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사진은 수많은 인파가 모인 벚꽃 명소였는데 자전거 도로와 행인들의 길이 질서정연하게 나누어져 누구도 정해진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인분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모습들인데 그것이 왜 놀라운지 다소 의아해하실 텐데요. 그것은 영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질서정연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영국이었다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는 것에 분노할 것이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던 말던 무시한 채 자전거 도로 위에서 걷고 있겠죠. 게다가 외국의 유명한 축제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 아무리 많은 인파가 보여도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 왜 이렇게 놀랐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럽의 축제는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활기차죠. 하지만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질서를 어기는 것에 짜릿함을 느끼며 즐기고 있죠.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영국의 경우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런던 노팅힐에서 유럽 최대의 거리 축제이자 여름 축제로 불리는 노팅힐 카니발이 열립니다. 노팅힐 축제는 카리브해 출신의 흑인 이민자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노팅힐 거리를 행진하는 것에서 시작된 축제인데 워낙에 큰 축제인 만큼 거리에는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로 매번 넘쳐나곤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무질서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노팅힐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부터 사람들은 시끄러운 부부젤라를 불어대며 축제를 시작하는데요. 노팅힐의 공식 축제 기간은 대략 3일 정도로 자녀제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 성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어덜트데이로 나뉘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구분짓는 이유 역시도 사람들이 너무나 문란하게 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 좋다는 반응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게다가 노팅힐의 길거리를 살펴보면 가게마다 두꺼운 합판으로 문을 막아놓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충격적이게 그지없는데요. 워낙에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가게의 유리가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럽의 축제 현장이 한국과는 다르게 얼마나 살벌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한국의 벚꽃놀이 사진을 한 장을 보고 꼭 한번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믿을 수 없는 여가생활 인프라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산책로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한강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 힘든 도심 속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국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외국에도 한국처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한국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토록 부러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아직도 한국의 시민의식은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한국인들끼리 싸우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는 특히나 자전거 도로, 지하철과 버스 대기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질서 문화에 엄청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는 가장 멋진 모습 중 하나였으니까요. 한국 지하철을 탈 때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문이 열리자 바로 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타더라고요. 한국에서 이 모습은 어쩌면 정말 당연한 모습이지만 해외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특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한국인들은 항상 줄을 서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질서에 둔감한 게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빨리빨리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더 급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을 위한 질서의식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분명 한국에도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나라의 경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즐비한 곳도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벚꽃 축제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단순히 너무나도 아름다운 벚꽃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동안 지켜볼 수 있었던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를 보고 충격의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비록 벚꽃놀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이제는 외국인들마저도 일본보다 한국의 벚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반응을 보여주며 실제로 한국의 벚꽃을 즐기기 위해 여행 일정을 맞추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